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대선 투표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격전지에서 이기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주일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텍사스 엘파소는 바이러스 환자의 최근 병원 입원율이 200% 늘어났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를 컨트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 등 여러 명의 측근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 펜스 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방 대법관 인준투표가 열리는 의회 투표장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뉴햄프셔 유니언 리더가 신문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후보가 정책 면에서는 신문이 원하는 후보가 아닐지라도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100%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고 바이든 편으로 돌아선 듯 보입니다. 국영방송에 출연해 헌터 바이든 스캔들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러시아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을 푸틴의 푸들이라고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추기경을 임명합니다. 교황은 6월에 인종차별은 죄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치러지기까지 딱 한 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여러 주를 방문했고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워싱턴 DC에. 우리는 absolutely rounding the corner 이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코너에 왔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말을 지난 주말에도 여러 위스콘신을 포함한 선거 유세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맨 앞부분에는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일 동안 무엇을 봐야지 되는 것인지, 무엇이 변수가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일단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 왜 이번에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이길 수 없는가? 이 세 개 주에서 이겨야지만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부터 보면은요.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세다 하는 것이지만 변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대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는 정말로 짐작하기 힘듭니다. 지난 주말에는 8만 9천 명까지 새로 확진자가 나온 날도 있고 한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런 것은 했었고 틀리기도 했고 틀린 것을 보완하기도 했고 그러므로 지난번처럼 여론조사가 또 틀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인간의 지능이 갈 수 있는 한 다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36분이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하죠.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또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내지는 차이나 역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한 지금 성과가 있는데 페이크 뉴스들은 계속해서 선거에 다가오면서 코비드만 부르짖고 있다. 아주 합심을 해서 토로 코디네이션에서 페이크 뉴스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면서 should be an election 법 위반. 이건 일렉션 법 위반이야지만 돼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굉장히 그 유세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점도 있죠. 테스트를 전부 다 많이 하니까.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지 될 점은 사망률과 병원 입원율인데 병원 입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진앙지에서 뉴욕이 됐던 적도 있고 캘리포니아가 됐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다. 애매모호하게 말하긴 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컨트롤하지 않는다. 다만 백신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타주의 병원도 뭔가 비상대책을 세웠고 엘파소는 주민 집에 있으라고 한 엘파소 주민이 그다지 많진 않네요. 68만 명 정도 되는데 텍사스주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반대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엘파소의 경우는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병원 입원율이 200%나 올라가는데 일부 또 텍사스 주민은 대통령 말 듣고 터프한 게 좋다 하면서 밖에 나오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컨벤션 센터가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코너에 왔다 하는데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행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에만 우리가 컨트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CNN의 앵커니까 당연히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사람 뭐 정치인 출신이고요. 연방 하원 의원 하다가 뭐 5월인가요? 대통령 너무 지지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앵커로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밀와키 이런 데 가서 사람들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게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야외에서라고는 하지만 선거 캠페인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비서실장의 답변은 우리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다. We live in a free society.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비서실장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이 없이 좌충우돌 하더니 항복하고 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그 주에서 그 유세장에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도 그렇고 유세장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만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유세장에 가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에게 감염시킬 것도 생각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세장에 가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통령의 연설을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거나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100%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80% 정도의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이 견뎌내니까요. 그러나 20% 중에서 거기서 이제 입원율이 나오고 사망률이 나오고
회복됐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워낙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공화당이 새로운 유권자 등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바이든 후보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적인 그런 그 선거 캠페인으로 얼마나 마음이 돌아설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2016년도에는 딱 이맘때쯤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14%나 됐지만 지금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투표하고 나서 개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이 5가지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투표 그 당일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짐작을 하고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를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격전지에 쓰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6군데,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는 이제 애리조나, 뉴햄프셔까지 이런 곳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을 해서요. 이 6군데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긴 곳입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 많죠. 미시건, 위스콘, 펜실베니아는 특히. 그런데 여기를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일도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2주일 사이에 3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믿으면 그렇게 안 가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주 가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으면 이번에 재선되기 굉장히 힘들고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말로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완전히 개런티된 것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격전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꼭 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면서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안 될 때 저기서 하는 그런 그 안전장치를 하는 그 행보로 보이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도 갔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갔고 이번 주에는 조지아주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조지아주도 블루가 될 수 있다. 텍사스도 블루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네바다와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텍사스로 보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말에 플로리다 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가서 또 한 번 다지기를 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플로리다주도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 네, 맞습니다. 네바다가 아니라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는 겁니다. 네브라스카가 완전히 거기도 이제 공화당주이잖아요. 그런데 오마하에서 바이든이 앞서간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주의 그 선거인단 계산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간단하지 않은 주가 있어요. 네브라스카 같은 주가 선거인단 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원 의원 숫자와 선거인단 숫자를 이렇게 갈라서 조금 공평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브라스카에 가서 어느 만큼 잃고 어느 만큼 건지고 아니면 다 이기고 하는 이 네브라스카 다지기도 간다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여론조사가 이게 얼마나 타이트한가.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겼었던 그 격차보다 특히 3군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합쳐서 선거인단표가 270표를 확보하면 되는데 460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3개 주가. 이 3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겼던 그 여론보다 적어도 2%포인트는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파퓰러 보트는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꼭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선거인단 표가 대통령을 만들지만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유권자의 직접적인 표, 파퓰러 보트는 얼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여론조사도 지금 뭐 52%대 43%, 약 9%에서 10% 정도는 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선거인단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이 여론조사보다 타이트하다고 민주당의 내부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세 번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토론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형편없는 모습을 좀 창피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준 그 토론 이후에는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토론에서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면서 적어도 내 표까지 깎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정도. 올해 선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대통령 이름이 있는 해에는 사람들이 투표소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예쁘면 대통령의 당도 이쁘고 아니면 반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음모론에 계속 남은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여력을 쏟으면 이거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공화당의 전략가, 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나네요. 존스라는 전략가가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푸틴이 트럼프를 버리기 시작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일주일 남은 때 봐야지 될 게 조기 투표 라인이 누구 줄인가. 이것도 사실은 확실하게 지금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이든이 대세다라는 것처럼 이 조기 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대세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중부터는 공화당 사람들도 이 조기 투표에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올해의 조기 투표는 그 열기 같은 것이 민주당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봐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6천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고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기 투표 비율만 보면은 2016년 이 시점에 했던 것에 43% 이미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주일 동안 많이 하겠죠. 2016년도에는 40%가 조기 투표를 하고 60%가 투표 당일에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텍사스를 또 봐야지 되는데 거의 72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조기 투표 봐야 된다는 게, 텍사스에서는 조기 투표도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젊은 라티노 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라티노는 민주당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조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도 조기 투표는 어디서라도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공화당도 조기 투표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서프라이즈. 대통령 측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악토버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헌터 바이든 스캔들은 주말 사이에는 뭐 헌터 바이든의 어떤 그 비디오 테이프,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도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스티브 배넌에 의해서, 스티브 배넌과 친한 중국 시진핑을 싫어하는 굉장한 부자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 일하다가 결국은
해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벽 쌓기 하는 것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다가 벽 쌓는 거 돈 기금 모아서 뭐 착복했다 해서 지금 뭐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배넌을 통해서 스티브 배넌의 친구인 중국인 부자가 운영하는 매체에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아들이 무슨 테이프 뭐 이렇게 쌓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은 헌터 바이든이 후보냐?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은. 바이든 그 후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서프라이즈로서는 역시 여론조사가 얼마나 틀렸냐인데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았느냐 틀렸느냐는요.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가 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걱정을 하죠. 우편투표가 많은데 우편투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우편투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효표가 나오죠. 투표장에 가면 모르면 자원봉사에게 관계자에게 물어보지만 이것은 잉크 색깔만 틀리게 써도 무효표고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야 되는데 저기에 서명하면 은행에서는 텔러가 보고 어머 여기 이니셜 하시고요. 여기에 사인하세요. 하지만 이 우편투표는 무효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무효표도 많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을 걱정합니다. 몇 %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건 세계의 공통적인 것인데 투표 당일에 플로리다주를 포함해서 그 격전지요. 스윙 스테이트의 날씨, 허리케인과 관련된 그런 무슨 뭐 폭풍이 몰아친다던가 지금 투표 그 당일날 그 격전지 뭐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춥잖아요. 격전지의 날씨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게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왜 이번에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가?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그 미국 선거에서 미국의 매체보다도 훨씬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뉴스를 밥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상.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느낌과 판단을 갖게 되는데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참 험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느끼실 텐데요. 플로리다주의 헤인스 시티라는 곳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랍니다. 여기서 한 남성이 불도저를 훔쳐서요. 펜스를 다 그 뚫고 들어가서 바이든 사인을 훔쳐갔다. 이게 무슨 한인분들 가운데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으신데 그 주말에 집 보여준다고 여기저기 꽂아놓으면 상대에서 다 뽑아가고 하잖아요. 그 식인데 이거는 불도저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웃지 못할 그런 뉴스인데 팍스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팍스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팍스의 전세기가 있잖아요. 전세기를 타고 갔던 내쉬빌에서 뉴욕으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양성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팍스 뉴스 미디어의 사장 제이 월러스 그리고 브레이크 베이어 유명한 앵커죠. 그 밖에 이제 더 스토리의 마샤 그 맥컬럼 그 밖에 그 더 파이브 여러 명이 나오는 그 호스트 데나 페리노와 후앙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양성 반응이랍니다. 션 애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램 같은
일지는 빠졌는데 그런데 이 브레이트 베이어 같은 앵커는 굉장히 존중받는 앵커고요. 여기서 끝나는가 해서 이미 그 격리에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그 팍스 뉴스의 앵커들도 격리에 들어갔는데 부통령은 그 비서실장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밖에도 다른 보좌관 뭐 지금까지 뭐 공보국장도 나왔었고 백악관이 완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이 그런데도 지금 선거 유세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센셜 워커랍니다. 부통령은 이센셜 워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질병통제국 내부에서 이센셜 워커라고 백악관이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캠페인이 이센셜 워크인지는 꼭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부통령은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잖아요. 부통령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도 지금 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투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당에 간다고 하거든요. 부통령이 이제 그 상원 의장격이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제발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분위기 좀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뉴햄프셔 신문 사설부터 전해드릴까요? 이 신문 사설을 보면은 뉴햄프셔의 이 신문이 뉴햄프셔 유니언 리더가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사설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햄프셔의 이 신문이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항상 공화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정책은 바이든 후보가 우리와 크게 다르고 또 바이든 후보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사설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 우리가 모든 미국인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방향으로 미국이라는 큰 배를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정책에 있어서는 본인들과 다르지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전문적인 공직자다, 프로페셔널 퍼블릭 서번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조 바이든 후보의 말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100% wrong,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는 어떤 그 신문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됐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해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던 후보를 그런 신문이 바이든 후보를 정책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지지를 한다던가 USA 투데이처럼 생전 처음으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던가 과학계에서 아메리칸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해외의 랜싯 이런 내노라 하는 1, 2위에 아니면 유럽 쪽에서 1위, 미국 쪽에서 1위인 그런 그 의학 전문 잡지들도 다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정책이 뒤로 갔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했던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정책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컨 임기의 아젠다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워낙에 그 캐릭터와 거짓말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뉴햄프셔 그 유니언 리더는 예비 선거 때는 크리스 크리스티를 지지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었던 최근까지. 그리고는 이제 가깝게 지내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그 뒤로는 또 조금 다른 말을 하기도 하는 지금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존중하는 신문, 본인들은 신문이라고 하고 저는 잡지로 받아보고 있고 하는 잡지인데 신문이래요. 그 형식이 아니라
그 페이퍼의 모양이 잡지니까요. 시사 잡지처럼 생겼으니까 왜 이번에는 아닌가라고 지적을 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미라키 인근 공항에서 엔터테이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밀와키가 아니라 왜 워키쇼였냐면요. 밀와키 공항 당국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더 크지 않겠어요? 이 위스콘신에서 제일 큰 공항인데 우리 지금 위스콘신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우리 위스콘신 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캠페인 유세 유치를 할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이제 워키쇼라는 데 가서 좀 작은 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never mind, 중국 역병, going away, it's going away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마다 그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고 그리고 내일도 또 그 쇼를 볼 것이다. 2주일 사이에 3번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쇼를 볼 것이고 다른 주에서도 뉴햄프셔와 메인에서 어제 이제 비슷한 캠페인을 했는데 2016년에는 이 같은 캠페인이 선거 직전에 마지막에 그게 역할을 해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302표라는 선거인단 표를 확보를 해서 270표를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 주가 460표니까는요. 군중들은 흥분하고 대통령은 조크하고 이번에는 YMCA 할 때 춤도 길게 오래 췄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청률도 팍스가 토요일에 시청률 치고 가장 높았다고 하고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런 쇼로 캠페인 랠리로 무당파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민주당 쪽은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드라이브인에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자동차 몇 대나 들어가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몇십 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동의한다 할 때는 호언을 누르잖아요. 크락션 소리만 나잖아요. 사람 소리가 없는 캠페인을 합니다. 처져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 돕지 않는가? 이코노미스트가 클리어하게 분석을 해주는데 힐러리 클린턴 때보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할 때 지지율이 더 높고 그리고 한 번도 여기서 크게 떨어진 적이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한 적이 없고 이 지지율에 있어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을 90%로 봅니다. 이 세 군데 주에서 이기면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됐어도 2016년도에, 2018년도에는 바뀌었다.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에 맞게 민주당이 여러 군데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주지사도 냈고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도 냈고 하고 이미 2016년도에 잘못된 여론조사를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잘못됐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열기는 2016년 이후에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고 중서부에서도 일리노이,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민주당 주지사를 탄생을 시켰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분위기 어떤 분들은 열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많은 곳에 열기는 많지만 이렇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매체의 전문가의 매의 눈으로 볼 때는 공화당은 침침하다는 겁니다. 기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돈이 많고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도에 그쪽 지역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에서 뭐 잘 가지도 않고 막판에 선거 캠페인, TV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바이든 후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갔죠. 처음에 대응 안 하고 부정하고 It's going away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달라서 사람들 일단 그 비호감도가 낮잖아요. 이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왠지 사람들이 그쪽 중소부 사람들도 워킹 클래스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10살 때까지 카톨릭 스쿨을 다녔는데도 펜실베니아 출신이 아니라고 막바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또 하나 다른 것은 온건한 공화당까지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시 행정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지금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돈도 그곳에 내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난을 하지 않은 거. 이것은 이제 인종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이런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재밌어 좋아하면서 보는 선거 유세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누를까? That's impossible.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That's impossible. 시간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상으로도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이코노미스트는 아무튼 impossible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잠시 뒤에 관련 뉴스, 관련되지 않은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51대 48로 오늘 오후 바로 상원 인준 받으면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그 대법관, 그때부터는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선서하고 일을 시작을 할 텐데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헬스케어에 대해서 심의를 연방 대법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수잔 콜린스와 리자 머코스키가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하다가 그 알래스카주의 리자 머코스키 연방 상원 의원은 아마 그 찬성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1대 48이 됐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도 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의장이고 하니까 이 중요하고 기쁜 날에 가서 또 다 선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해서 이제 간다 하니까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 총무가 공식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지금 비서실장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양성 반응에 걸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50표인 것도 아니고 51대 48표인 것이 한 명만 공화당에서 이탈하고 민주당 47표가 전부 반대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양성 반응이지만 뭐 그 얘기잖아요. 잠복기인지도 모르고 와서 우리들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발 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통령이 최측근이 말하자면은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렇게 다니는 것은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과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더라도 상식과 매너가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지 가지 않을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미국과 연관이 된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그 세상의 그 변화, 흐름 같은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은 아직도 그 교리에 따라서 죄인이지만 민사결합, 그들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민사결합을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카톨릭은 세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추세 그런 것을 영 거슬리면은 카톨릭 신자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일요일에 이것이야말로 서프라이즈 발표였습니다. 13명의 추기경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첫 번째 블랙 추기경이 미국 카톨릭 역사상 탄생을 한 겁니다. 워싱턴 DC의 윈턴 그레고리 대주교입니다. 이분은 지금 7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죠. 애틀란타에 있다가
또 어린이들 그 카톨릭의 그런 스캔들 같은 것도 조사를 했고 2019년도에 이 워싱턴 DC의 대주교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짐작을 했어요. 아, 다음에 추기경이 되겠구나. 그런데 추기경을 이 첫 번째 미국인 그 블랙 추기경을 만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달에 이미 인종차별은 죄다,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미네소타주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가 그렇게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9분 동안이나 목 졸라서 숨졌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황도 이렇게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를 다 참작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추기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도 역시 현직 교황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몇 명 중에 몇 명이었나요? 128명의 추기경 가운데 57명을 선정을 했고요. 유럽을 줄이고 대신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에이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추기경을 세웠습니다. 잠시 뒤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전합니다. 미국 대선의 추세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또 그 내용이 있는 그런 토론도 하시는데 사막의 진주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맹목적인 그런 그 대상을 만들고 하는 어떤 사교 컬트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컬트를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 조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치학 연구소를 만드신 레리 그 사바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교 집단이 사교 교주를 그렇게 신봉하듯이 그런 그 지지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푸틴에게서 좋지 않은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아왔네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에 관한 것이 거짓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특히 그 모스크바 시장으로부터 350만 달러를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받았는데 그것은 곧 뭐 바이든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고 또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그게 뭐 범죄인지 위법인지도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그랬는가.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가 변하지 않은 거죠. 아마 이코노미스트와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일주일입니다.